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4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시 3분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만드는 방식과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성능이 나빠버리면 그 라이브러리 무거워서 사용하기 어렵고요.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오류를 탐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옛날에 제가 GPU 코드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익셉션을 사용했습니다. 익셉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오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익셉션이 GPU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GPU에도 사용할 수 있고 CPU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둘 다 지원하도록 코드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익셉션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익셉션을 포기하고 나니까 오류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를 구현하다 보니까 부동소스 오류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부동소스 오류 처리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ISO, CPP, ORG에서요.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러스를 눌러보면 C++20에 expected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C++23 표준입니다. 오늘 제가 컴파일러를 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 expected가 C++23에서부터 지원되고요. 여기에 설명을 보면 GNU G++12, 클랭 16, 마이크로소프트 19.33부터 지원된다고 하는데 오늘 테스트 해본 결과로 아직 클랭에서 이게 정확하게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클랭에서 아직 제대로 지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의 컴파일러는 다 지원됩니다. 인텔 컴파일러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지원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지원되고 제가 MVCC 컴파일러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MVCC 컴파일러에서도 윈도우즈 상에서 지원됩니다. GNU G++ 컴파일러도 지원되고요. 이 클랭 컴파일러만 지금 현재 답답합니다. 전에는 이 클랭 컴파일러가 빨리빨리 C++ 표준을 잘 개발했는데 최근에 넘어왔고 이 클랭 컴파일러가 C++ 지원이 굉장히 더딥니다. 제가 왜 expect를 얘기하냐 그러면요. 이게 종결자입니다. 이 expected를 쓰면 플로팅 포인트 연산 시 오류 처리하는 게 굉장히 간편해지고요.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non-type을 검색해보면요. C++20에서 non-type template parameter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현재 GNU G++ 지원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지원되고 역시 클랭이요. 클랭이 문제입니다. 제가 플로팅 포인트를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컴파일러가 다 지원되는데 이 클랭 컴파일러만 지원이 안 됩니다. 클랭 컴파일러만 플로팅 포인트를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능이 클랭에서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알고리즘이 굉장히 깔끔해지는데요. 클랭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원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최신 C++ 기능을 항상 갈망하는 이유는요. C++가 괜히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아직도 C++ 11 이전 옛날 고전 C++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 별로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다. 최신 C++ 기능도 부족해갖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데 10년 전, 20년 전 기능에 아직도 집착한다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되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부터 C++23 표준으로 코드 베이스를 바꿀 겁니다. std 난 이거를 검색해보면요. C++11에 std 난 이 함수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함수가 편리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오류를 처리할 때 이 함수가 편리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epsilon과 std 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로 보여드리고요. C++23에서 도입되는 expected를 사용하면 플로팅 포인트 처리가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Vector Calculus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156번 동영상이 있고요. 더보기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르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57로 바꾸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Electricity and Magnetism에서 157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Geometry.cpp를 엽니다. Ctrl B 하고 Ctrl End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에 토마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3판이고요. 제임스 스튜어트 캘큘러스 8판입니다. 토마스 캘큘러스 13판에서 챕터 12로 이동합니다. 제가 챕터 12 Vectors and Geometry of Space 이 부분을요 천천히 자세하게 한 글자도 안 빼먹고 한 문제도 안 빼먹고 다 읽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허접한 식부터 해갖고 그림 밑에 나오는 기호까지 한 개도 안 빼먹고 이런 문제까지 줄줄줄 읽었습니다. 엑서사이즈 12-1 굉장히 허접하게 보이는 이런 문제도요. 제가 한 개도 안 빼먹고 다 읽고 다 풀었습니다. 이 문제도 한 개도 안 빼먹고 다 풀었는데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1987년 캘큘러스를 배운 이후로 처음으로 자세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처음 읽을 때 많이 건너뛰었었는데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나오고요. 이 문제에서 보면 요 높이가요 왼쪽 벡터의 높이랑 오른쪽 높이의 벡터가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두 동일한 높이의 벡터가 나오는데요. 여기 연습 문제에서 보면 이 벡터의 높이가 같고요. 벡터의 높이가 같고 벡터의 높이가 같고 벡터의 높이가 같은데요. 이 책에서 보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챕터 12가 있고요. 이 책에서도 챕터 12 Vectors and the Geometry of Space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도 다 읽었고요. 요 챕터 제목에 나오는 내용도 다 읽고 한 글자도 안 빼먹고 여기에 나오는 글자를 다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도 다 읽었고요. 단 한 글자도 안 빼먹고 다 읽었습니다. 당근 내용이 많이 반복되고요.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습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요. 여기도 알차게 빼먹지 않고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재밌습니다. 한 글자도 안 빼고 여기에 나오는 조시아 윌라드 깁스 이런 콜아웃부터 해갖고요. 한 글자도 안 빼먹고 다 읽었습니다. 이 책과 비교해보면요. 여기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이 책을 좀 더 내려가 보면 이 책에는 좀 더 재밌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 책에서 높이가 다른 문제가 나오잖아요.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최의 문제는 이 문제와 동일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이런 사면체인데요. 이런 사면체 문제도 나오고요. 책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조금씩 다르고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책을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되고요. 다양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Theory and Applications 문제 41 Linear Combination Let U EI 더하기 J V equals I 더하기 J W
I-j. Find scalar a and b such that u equals av 더하기 bw. 그러니까 벡터 u를 벡터 v와 벡터 w의 합으로 나타내어라. 이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라. 이 문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문제는 토마스 캘큘러스 13th edition 챕터 12.2고요. 페이지 717 exercise 12.5 problem 41 linear combination입니다. void solve linear combination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합니다. 여기다가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cna bc tr 3d u는요 여기서 2i 더하기 j입니다. 그래서 2.0 1.0 이렇게 나타내고요. 복사해서 세미콜론 해야 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v고요. v는 i 더하기 j 1.0 1.0이고요. 이거는 w이고 w는 i-j 그러니까 1.0 j입니다. 이렇게 해서 u, v, w 세 개의 벡터를 나열했는데요. 이거를 u의 합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이 벡터 u를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려면요.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손으로 푸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제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풀었는데요. decompose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벡터 u를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함수 이름은 cna decompose vector as linear combination u를 주고요. v를 주고 w를 줍니다. std cout 이렇게 해서 decompose 여기다 공백을 하나 주고요. decompose cpg ender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간단히 풀었는데 일단 이게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내도 상관없고요. cd 157 epsilon 인텔 컴파일러로 해보겠습니다. icx cl qsdd c++20 ehsc fno sickle geometry .cpp oi.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cls i 해보면요. 벡터 u를 벡터 v와 w의 선형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으로 나타냈더니 a가 1.5고 b가 0.5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Theory and Applications Problem 41 Linear Combination 이 문제는 어마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하면요. 벡터 u를 두 개의 벡터 v, w로 선형 조합으로 표현하려면요. u와 v와 w가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u의 Z성분이 0이고요. v의 Z성분이 0이고 w의 Z성분이 0입니다. 그래서 u와 v와 w는 xy 평면상,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벡터 v와 w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u와 v와 w가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이 문제를
disable 하고 이번에는 z 값을 다른 평면으로 줍니다. z이 예를 들어서 3.0이고 z 값이 4.0이고 아무런 값을 넣는 겁니다. z 값이 1.0일 때 이럴 때도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NVCC 컴파일러로 풀어봅니다. NVCC 컴파일러로 푸는데 파일 이름은 geometry.cpp고요. C++ 23 최신 C++ 표준을 사용하라고 옵션을 주겠습니다. X 컴파일러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SED C++ latest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스위치를 줍니다.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NVCC 컴파일러는 윈도우즈 상에서 내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의 최신 C++ 표준을 사용하도록 명령하려면 이렇게 X 컴파일러 스위치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스위치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 명령을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cls-n 해보면 none, not a number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문제에서 이게 우리 문제인데요,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한 벡터를 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려면 u와 v와 w는 코플래너 동일한 평면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일한 평면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풀 수 없다고 오류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줘야 합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왜 틀렸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3 이제 3개의 벡터가 z의 값이 3인 평면상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 해보고요. cls-n 해보면요, 이 3개의 벡터가 동일한 평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합니다. O로 볼륨 이렇게 하고요, 볼륨하고 U와 V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요, 그 다음에 W를 다트 프로덕트 합니다. SED Cout 이 볼륨이요 0이 되어야 3개의 벡터가 이루는 이거를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0이 되면요, 동일 평면상에 존재합니다. 3개의 벡터가 부피가 0이 되면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고요. 이게 0이 아니면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n 부피가 0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문제 해결법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알려지지 않은 함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에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걸 펼쳐보면 문제를 풀기 전에요, u와 v와 w가 동일 평면상에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합니다. 먼저 확인을 해요.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풉니다. 이 벡터에다가요, 양변에 v를 다트 프로덕트 시킵니다. 양변에 다트 프로덕트 시키고요, 이 식에다가 양변에 w를 다트 프로덕트 시킵니다. 그래서 묶어보면요, 이거는 스칼라 값이고요, 좌변 이거는 스칼라 값이 되고요, AB에 대한 2차
연립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2차 연립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솔루션이 있고요. 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거는 크레머스 포뮬러,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서 이 연립 방정식을 풉니다. 이렇게 풀 때요, u와 v와 w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야만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v times v,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이고요. 여기서 이 다트 프로덕트이고, w 다트 v, 이거는 w 다트 v 이 값이고요. u 다트 v, 이거는요 u 다트 v 이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을 풉니다.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라면요,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다면 난 숫자가 아니다, 답이 없다고 던지는 겁니다. 이 함수를 오른쪽 클릭해서 고트 데피니션 해보면 이 함수에서요, 별것 없습니다. SED non F, SED non, SED non L, 이 세 개를 사용하는데요. 플로트일 때는 SED non F를 리턴하면 되고요. 더블일 때는 SED none을 리턴하고요. 그 외의 경우, 롱 더블일 경우는 SED non L을 리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타입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요, 프로그램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타입이 뭐냐에 따라 다 다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기에서 SED 나는 숫자가 아니다, 계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에서 함수에서 계산이 불가능할 때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은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선형 조합으로 풀어라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난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플래너에서요, go to definition을 해보면 제가 금방 보여드린 세 개의 벡터를 받아들였어요. A와 B와 C 세 개의 벡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이거를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이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서 이거를 0과 바로 비교할 수 없고요, 엡실론에서 100을 곱한 다음에 100이든지 뭐 1000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의 절대값이 이 엡실론의 값보다 작으면 0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 동영상에서요, 플로팅 포인트가 0인지 비교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제가 앞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156번 동영상에서 파셜 오더링을 설명하면서 엡실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면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